부비동 주변의 치아나 눈 쪽의 뼈를 녹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찐의사TV입니다. 제 인기 영상 중 코 막힘에 관한 비염 수술 영상이 있죠. 찐의사TV 최고 인기 영상 중에는 목에 가래가 낀 느낌, 인후두 역류증 영상이 있습니다. 코 막힘과 목 이물감, 이 두 가지 증상이 바로 축농증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물혹입니다. 코에 물혹이 생겨 코가 막히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 목에 가래가 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저희 병원 동료 피부과 원장님도 축농증 증상이 있어서 저한테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축농증이 정확히 뭔지, 비염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비동염, 흔히 말하는 축농증의 증상으로는 코막힘, 누런 콧물,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 안면 충만감, 얼굴에 뭔가 찬 것 같은 느낌, 후각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CT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자, 거울을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오른쪽 눈, 여기가 왼쪽 눈, 이 부분이 코예요. 비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비중격이나 비갑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흔히 쉽게 말하는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중격이 휘어 있어서 숨쉬는 통로가 좁아 코가 막히고, 또는 하비갑계, 즉 콧살이 부어 있어서 콧구멍 통로가 좁아져 숨이 막히는 거죠. 부비동염, 즉 축농증은 이렇게 코 안에 넷쌍의 동굴 안에 염증이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CT를 보면 이쪽 눈 밑에 부비동이라는 공간이 검은색 공기로 잘 차 있죠. 그런데 축농증 경우에는 이렇게 부비동 안에 염증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과 비염의 차이점은, 비염 수술은 하지 않으면 그냥 불편한 질병이지만 부비동염은 아까 보셨듯이 부비동이 눈과 그리고 뒤쪽의 부비동염은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오래되면 주위 뼈 조직을 녹여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가끔 비중격 망곡증이 부비동염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같이 교정을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공이라는 부위를 통해 부비강과 비강이 환기가 잘 되어야 하는데, 비염이나 치아 감염, 외상 등 어떠한 이유에서 분비물이 과다 생산되거나 섬모의 기능이 떨어져 부비동 안에 염증이 쌓여 부비동염이 생깁니다. 방이 있는데 창문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으면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창문이 고장나는 경우를 비염이 심한 경우에 비유할 수 있어서 비염과 축농증 증상은 같이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항생제를 2주간 사용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중간에 자의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생제를 꾸준히 2주간 복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항생제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업로드한 코세척 영상을 참고하셔서 집에서 코세척 2번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세척 영상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효과가 너무 좋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만약 항생제 치료와 코세척을 했는데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자연공을 넓혀줘야 하는데요. 아까 비유했듯이 창문이 고장나서 공기가 탁해지면 수술로 구멍을 만들어 창문을 억지로 열어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억지로 뚫어주는 거죠. 수술은 내쌍의 부비동 중 어느 부분에 염증이 차 있느냐에 따라 수술 범위나 시간이 달라집니다.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진행이 되고, 한쪽 부비동염을 수술하는 데는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부비동염은 수술에도 재발한다는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같은 분이 축농증 수술을 4번이나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리 수술을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부비동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한 염증에서부터 혹이 자라는 부비동염, 곰팡이가 자라는 진균성 부비동염 등등 아주 다양해요. 염증만 있고 제대로 수술 후 관리를 하신다면 부비동염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혹의 병약적 성향이라든지 천식, 알레르기 등등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재발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CT를 찍었다가 축농증을 발견하고 이비인후과 외래로 오십니다. 또는 임플란트를 하다가 축농증이 생겨 이비인후과로 오기도 해요. 치과 선생님들이 임플란트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까 CT에서 보셨듯이 치아와 부비동염은 바로 인접해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때문에 치아가 아프거나 치아 때문에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부비동염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부비동 주변의 치아나 눈 쪽의 뼈를 녹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비동염은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농증, 부비동염에 대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꼭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코세척을 통해 얼른 쾌유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